모두가 레드불이 그리드에서 최고의 엔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잭 브라운도 이를 확인했으며 토토 울프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현재 베르스타펜이 다른 모든 선수들보다 우세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얼마나 진실이 있고 얼마나 전략적인 의도가 있는지, 즉 메르세데스 엔진을 가진 팀들이 상대를 부각시키고 엔진 전투를 계속 이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룰 것이며 아침에 페라리의 성능, 특히 레클레르가 레드불 엔진과 어제의 베르스타펜 성능에 필적할 정도로 강력했던 점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또한 멜버른 전의 엔진 사안도 곧 마무리될 것이므로 이를 살펴봐야 하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바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오늘 아침 페라리는 수준을 높였고 메인 스트레이트에서 페라리 SF26이 시속 340km에 도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레드불과 거의 일치하며 이는 효율성과 파워 유닛 측면에서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르클레르의 랩을 분해해보면 이 점은 매우 명확한 포인트에서 발생합니다. 첫 번째 코너에서 깊은 브레이킹으로 약 1.50분을 얻었고 네 번째 코너에서도 또 다른 깊은 브레이킹을 했으며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코너 사이 구간을 더 빠르고 더 자신감 있게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세팅은 어제보다 개선되었습니다. 어제는 페라리가 조금 더 불안정했습니다. 나머지 랩에서는 버스타펜의 성능과 거의 겹칩니다. 에너지 사용에서만 차이가 있으며 마지막에는 서로 보완됩니다. 번역하자면 누구도 에너지로 속이지 않고 단순히 배분 방식이 다르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전 세션의 마지막에서 르클레르는 문제없이 62바퀴를 돌며 이번 테스트에서 가장 빠른 기록인 1분 34초 273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레드불이 오늘 아침 유압 문제로 주행하지 않았고 메르세데스는 파워 유닛 문제로 단 3바퀴를 돌린 후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패독에서는 누구도 너무 확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토 울프는 레드불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으며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GPS 데이터는 레드불, 파워트레인, 포드의 엔진이 전기 에너지 사용 측면에서 매우 강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크 브라운은 더 조심스러웠고 오늘 라스베가스에서 내기를 해야 한다면 빅4, 즉 최고의 네 팀이 여전히 앞서 있다고 말했지만 어떤 순서인지는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스페인에서 매우 강했고 베르스타펜은 여기서 훌륭한 기록을 세웠으며 맥라렌도 견고하지만 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아직 테스트 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불 포드 엔진에 대한 장이 있습니다. 새로운 레드불 파워 유닛은 인상적이었지만 레이싱불의 쌍둥이 차량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오후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세부 사항은 없지만 작은 빨간 경고등이 켜지기에 충분합니다. 반면 베르스타펜은 어제 136바퀴를 무사히 완주했으므로 이것이 고립된 사례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또한 레드불과 관련하여 오전에 유압 문제를 목격했습니다. 수압 누수로 인해 레드불 RB22가 멈추었고 아이자크 에이갈의 작업이 최소 2시간 지연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드라마틱한 상황은 아니지만 테스트에서는 잃어버린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현재로서는 이 페라리가 매우 깔끔하게 작업했으며 신뢰성과 이미 경쟁력 있는 랩타임을 기록했습니다. 레드불은 파워 유닛 측면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가지 작은 기술적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머서 멀서는 아직 진정한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어제는 세팅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미 파워 유닛에서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리드는 앞쪽에서 단단해 보이며 만약 정말로 4명의 대팀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면 4개의 톱팀이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차이를 만드는 것은 깊은 브레이킹이나 마지막 300m에서 에너지 관리를 개선하는 것과 같은 세부 사항입니다. 어제 나타난 매우 흥미로운 점은 맥라렌, 레드불, 페라리 간의 전기 모터 에너지 사용의 차이입니다. 사실 레드불과 페라리는 더 유사한 행동을 보입니다. 그들은 직선 구간에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마지막에 더 많은 출력을 얻습니다. 우리는 곧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해 기어를 낮추는 베르스타펜의 사례도 볼 것입니다. 이는 레드불 드라이버가 직선에서 최고 속도를 희생하지 않고 더 많은 에너지를 회수하려고 시도하는 매우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점은 맥라렌에서 나오는데 맥라렌은 다른 직선 구간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며 주요 직선을 희생하고 마지막 랩까지 에너지를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는 레드불이 맥라렌보다 최고 속도에 훨씬 더 중점을 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더 공기역학적이고 코너에서 더 강한 차를 만들기 위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이브리드 사용이라는 두 가지 다른 전략이 있습니다. 올해는 하베스팅이라는 용어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다양한 직선 구간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수집하는지를 나타내며 특히 코너에서 브레이킹을 가볍게 하여 브레이크를 먼저 줄이는 것입니다.
하베스팅은 에너지를 회수하는 데 필수적이며 특히 레이스 페이스를 위해 세션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중요합니다. 실제로 2026년의 핵심은 단순히 몇 마력이 있는지가 아니라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세부 사항이 등장하는데 사실 맥스 베르스타펜은 첫 번째 기어를 비밀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셨다면 베르스타펜, 노리스, 르클레르의 최상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코너 1, 코너 8, 코너 9의 느린 구간에서 맥스가 다른 선수들이 두 번째 기어 또는 심지어 세 번째 기어에 머무는 곳에서 첫 번째 기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전의 미학이 아니라 순수한 전략입니다. 더 낮은 기어를 넣으면 엔진 회전수가 경쟁사에 비해 약 17,500rpm 더 올라갑니다. 곡선의 최소 지점에서. 그리고 그 추가 회전수는 더 강하게 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터리를 더 많이 충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6년에는 MG-UK가 350W를 발휘하며 이는 과거의 거의 3배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배터리가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직선에서 전기가 떨어지면 약 5보씩 마력의 내연기관만 남게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최고 속도를 살펴봅니다. 베르스타펜은 레드불 RB22로 300바시티워 K1에크워트에 도달했으며 레이싱 불스는 같은 파워 유닛인 레드불 포드로 300바시티워 지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다른 모든 차들은 10km/h 이상 느립니다. 페라리와 메르세데스는 333매치와 432km/h에 머물고 있지만 오늘 르클레르는 339km/h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제 이 에이스톤 마틴은 혼다 파워 유닛의 문제를 겪은 후에도 시속 303km에 도달했습니다. 포뮬러 1에서 10km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며 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는 레드불 포드 파워 유닛이 최소한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의 조합 관리 측면에서 현재 기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토토 울프는 에너지 사용에 있어 그들이 기준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상합니다. 이 파워 유닛은 밀턴 케인즈에서 최근에 개발된 것이며 레드불의 첫 공식 파워 유닛으로 이미 엔진 기술에서 선두주자입니다. 카를로스 사인츠는 데이터와 GPS를 보며 모든 다른 팀에 비해 한 걸음 앞서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레드불이 파워 유닛을 언급하며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엔진이 아니라 관리에 관한 것이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베스타펜은 단순히 빠르게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느린 구간에서 에너지를 축적하여 빠른 구간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매 랩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 페라리 측에서는 르클레르가 맥스 베스타펜처럼 1단 기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2026년에 다시 파괴적이고 유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역사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코너에서 가속과 브레이크를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사실 샤를 르클레르가 브레이크를 약간 활성화한 상태에서 코너에서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후미를 살아있게 하고 차량의 회전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주행 중 엔진 회전을 높이고 추가 에너지를 회수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르클레르는 덜 공격적으로 기어를 내리지만 특정 코너에서는 여전히 엔진 회전을 많이 올려 최대한 충전을 극대화합니다. 요약하자면 레드불은 매우 명확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지만 페라리는 다른 방식으로 매우 지능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는 다른 철학을 채택하는 것처럼 보이며 노리스는 특정 단계에서 배터리를 거의 동시에 방전하고 재충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우리는 완전한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점은 이 모든 작업이 추가 기어 변속, 배터리 관리, 전자 전략과 함께 단일 랩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경기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예선에서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기술적일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이번 시즌의 드라이버들이 얼마나 깊이 생각해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해밀턴이 이에 대해 매우 중요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레드불이 이미 에너지 재충전과 사용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찾았는가 아니면 너무 일찍 카드를 보여주고 있는가? 페라리는 현재 보여주고 있는 신뢰성으로 알고리즘과 에너지 관리를 통해 그 격차를 줄일 수 있을까요? 2026년에는 더 많은 말이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스탠트를 순수한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길 것입니다. 사실 성능과 엔진의 순수한 성능에 대해 이야기하면 메르세데스가 다른 팀들보다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면 현재 레드불이 경쟁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유압 누수 문제는 파워 유닛의 다른 영역과 관련이 있으며 본질적인 힘이나 에너지 관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용과 효율성에 관해서는 경주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며 레드불은 다른 팀들보다 한 장의 카드를 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다양한 코너에서 기어를 하나 낮춰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베르스타펜과 함께 1단 기어로 들어가거나 매우 높은 속도에 도달했을 때 직선에서도 기어를 낮추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엔진의 회전수를 높여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에너지를 가속, 견인 및 다양한 곡선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더 낮은 기어로 가면서 조금 더 잃게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속에서 상대보다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힘을 가지고 그 손실된 시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추월에서도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마도 앞에 있는 상대보다 사용할 수 있는 더 많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기어를 덜 사용하면서 주행하는 자동차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추월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엔진 간의 에너지 관리가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며 이는 단일차의 특성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레드불은 역사적으로 더 효율적인 단일차이며 특히 지면 효과 시대에 우리는 맥라렌과 비교하여 이 점을 보았습니다. 맥라렌은 더 공기역학적인 자동차입니다. 항상 공기 저항 문제를 겪었던 반면 레드불은 에너지 재충전을 이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더 많은 에너지를 리어윙에 두어 코너에서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페라리는 맥라렌과 레드불 사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맥라렌은 코너에서도 동시에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방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각을 함께 맞춰보면 상황이 매우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레인에서 첫날에 80바퀴 443km를 주행하며 1분 35초 193의 기록으로 3위에 오른 찰스 르클레르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 자체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했는가입니다. 그는 C3 타이어와 C2 타이어로 롱런을 했고 스타트 테스트, 피트스톱을 진행하며 문제없이 프로그램을 완료했습니다. 올 시즌은 에너지 관리가 퍼즐과 같으며 팀에게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을 마치는 것만으로도 이미 승리입니다. 우리는 메르세데스가 문제를 겪고 레드불이 문제를 겪고 에스턴 마틴이 문제를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레클레르는 핵심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바르셀로나와는 매우 다른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건 정상입니다. 여기에는 더 많은 바람, 더 더운 날씨, 더 많은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페라리 SF26을 다양한 조건에서 최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데이터는 시뮬레이션과 일치하고 이는 엄청난 신호입니다. 모델이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페라리가 시뮬레이터에서 수정을 할 때 트랙이 같은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는 앞날개와 뒤쪽, 측면 및 펜스 근처에서 공기역학적으로 이루어진 수정도 보았습니다. 페라리는 이 업데이트를 통해 단일차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러한 변경 사항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트랙 데이터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페라리가 얻고 있는 진행은 선형적이며 긍정적입니다. 그러므로 첫날에 맥라렌이 했던 긴 주행이나 더 나은 시간을 가지지 못했더라도 성능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페라리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새로운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루이스 해밀턴은 매우 직설적이었고 에너지 관리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는 너무 복잡하다고 말하며 7번의 회의에서 설명을 들었고 이해하려면 학위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마디 덧붙였는데 예선에서 600m를 리프트 앤 코스트 하는 것은 레이싱의 정신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2026년으로 번역하자면 단순히 밀어붙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리해야 하고 계산해야 하며 거의 각 랩의 단계를 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드불과의 비교로 돌아갑니다. 페라리가 데이터를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반면 레드불은 이미 매우 공격적이고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베스타펜의 344km를 보았고 같은 토토 울프도 그렇게 말했으며 카를로스 사인츠도 GPS를 보며 모두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에너지 관리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페라리는 오늘 정점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큰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해밀턴의 트랙 엔지니어링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확정적인 인물이 없습니다. 카를로스 산티와의 임시 해결책이 있지만 해밀턴 자신은 첫 몇 경주에서 자신의 엔지니어를 다시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를 이해해야 하는 해가 되고 에너지 관리가 매우 복잡한 상황에서 박스 내 안정성은 필수적입니다. 엔지니어를 여러 번 바꾸는 것은 언어, 방법, 운영 감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6년과 같은 새로운 시즌에서 몇 분의 1도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은 매우 치열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몇 분이 모든 것입니다. 현재 페라리는 신뢰할 수 있고 체계적이며 일관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레클레르는 바레인에서 우리가 본 첫 느낌으로 볼 때 해밀턴보다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레드불이 레드불 포드 파워 유닛으로 성능 면에서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작 아가르와의 첫 문제인 유압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레이싱 불스에서 문제를 보았습니다. 결국 신뢰성 측면에서 완벽한 파워 유닛은 아닙니다. 메르세데스는 잠시 자리를 잡아야 하지만 모든 카드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 약간의 전술을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맥클레른은 첫날에 가장 좋은 레이스페이스 시뮬레이션을 한 것처럼 보여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날에도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엔진 문제와 관련하여 울프팀에서 중요한 확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는 파워 유닛에 대한 열 검사에 개입할 연맹의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정에 찬성하는 4개의 엔진 제조사인 레드불, 혼다, 아우디, 페라리가 이를 추진했다. 따라서 FIA의 새로운 규정을 수용할 것이다. 열 검사가 실시될 것이다. 그는 연맹으로부터 보장을 받았다고 스스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맹과 메르세데스 간의 내부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해결의 지점에 도달했다. 이는 특히 챔피언십 시작 전에 매우 중요했다. 그는 아마도 면마력의 이점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수치는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을 것이다. 따라서 규정에 실제로 수정이 있을지 지켜보자. 열 검사는 어떻게 실시될 것인지, 그러나 무엇보다 메르세데스의 실제 트랙에서의 이점이 얼마나 될지 지켜보자. 모든 다른 팀들과 일치할지 아니면 그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로서는 레드불의 에너지 관리에서의 이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메르세데스가 더 많은 마력을 가질 경우의 이점과 비교했을 때요. 하지만 물론 아직 모든 것은 이론일 뿐입니다. 모든 팀이 트랙에서 최대한의 힘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는 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샤를 르클레르가 1.34.173으로 모든 팀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포인트는 페라리가 이 성능에 어떻게 도달했는가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62바퀴를 돌았습니다. 사실상 하나의 그랑프리보다 더 많은 것입니다. 노리스는 64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작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던져놓은 한 바퀴가 아닙니다. 오늘 페라리와 맥라렌의 차이는 시간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이브리드 철학에 있습니다. 페라리는 에너지를 매우 목표 지향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직선에서 강하게 방출하고 그 후 4번 코너 출구에서 회복합니다. 그리고 랩의 선택된 지점에서요. 피크 전략입니다. 어제도 그렇게 했습니다. 맥라렌은 훨씬 더 분산된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전체 랩 동안 에너지를 회수합니다. 그리고 거의 완전히 직선 구간에서 방출합니다. 마지막 코너 전에. 따라서 주요 직선 구간은 아닙니다. 더 선형적이고 지속적인 전략입니다. 두 가지 다른 철학입니다. 350kW를 관리하기 위해 전기 파워 유닛에 그리고 MGUK에 2026년의 진정한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페라리는 오늘 아침 핸들링에 많은 작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조작성입니다. 르클레르는 많은 정찰을 했습니다. 서스펜션 세팅을 조정하기 위해. 오늘 페라리 SF26은 어제보다 더 균형 잡힌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코너에서 고속 코너 4곳에서 전력을 올바르게 분산시켜야 하는 곳입니다. 차량을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고 기술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강철 링크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수직적으로 업데이트된 바닥, 바르셀로나 버전과 비교했을 때의 진화입니다. 그리고 앞쪽에 더 평평한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레드불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공기역학적 감도를 높이기 위해 레이크의 변화에서 수직 측면 카울링의 수정이다. 아웃워시 작업을 위해 앞바퀴에서 흐름을 멀리 보내기 위해 혁신은 아니다. 하지만 스마트한 개선이다. 이것은 페라리가 이미 미세 조정 작업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팀들과 비교할 때 엔진의 신뢰성에 대한,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스턴 마틴을 보면 그들의 파워 유닛에 문제가 있었다. 오늘 아침 안토넬리가 단지 3바퀴만 돌았다. 파워 유닛 교체로 인한 문제 때문이다. 레드불은 아가르와 함께 설치 주행만 한 바퀴 돌았다. 총 4시간을 잃었다. 그리고 아스턴 마틴은 많은 바퀴를 돌았다. 하지만 기후는 매우 긴장된 상태이다. 파워 유닛의 파동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같은 팀의 팀장이 확인한 바와 같다. 오늘날 페라리와 맥라렌입니다. 문제없이 진행된 팀들인 것 같습니다. 테스트에서 문제가 적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 많은 주행을 허용하고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든 팀 중에서 어떤 팀이 여러분을 가장 설득하고 있나요? 바레인 테스트에서 페라리, 맥라렌, 메르세데스, 그리고 레드불 사이에서요? 궁금합니다. 가벼운 댓글에 모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베르스타펜의 전략, 레드불 포드 엔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관리에서 더 나은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워 유닛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세요. 이제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알림을 켜서 포뮬러 1과 페라리에 관한 어떤 비디오도 놓치지 마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